어머니, 청소 좀 깨끗이 해주세요. 그리고 돈 남은 거 있으시죠? 같이 살자는 말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윤말순 어르신은 며느리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집까지 팔아가며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원한 건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 셔틀과 지갑이었습니다. 오늘 한 시어머니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어머니, 또 대청소 안 하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털며 들어온 윤지은의 말이 윤말순의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순은 허리를 쭉 펴고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무릎은 아팠고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깨끗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말수는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물기가 손바닥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한 게 누군데 이 정도는 하셔야죠. 식탁 위엔 말순이 사온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김치, 모두 지은이 좋아한다고 했던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뚜껑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는 게 싫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걸레를 다시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박지훈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재빨리 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빠져 있어. 우리 집이잖아. 지훈은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에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집은 분명 자신이 팔아 마련해준 전세집이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팔아서 아들 부부에게 전세금을 마련해준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자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라는 그 달콤한 말을 믿고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말수는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걸레를 다시 물에 헹궜습니다. 거품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그 거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은과 지훈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순도 조심스럽게 한쪽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좀 짜네요. 어머니, 간 조절 좀 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맛을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싱거운 편이었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은과 지우는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말수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그릇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부엌 바닥까지 닦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은과 지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웃음에 낀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환기도 잘 안 됐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실 조명은 며느리의 취향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밝고 차가운 LED 조명이었습니다. 지은이 직접 선택해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밝아야 깨끗해 보이잖아요 라고 말하며. 하지만 그 조명은 말순의 주름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말순은 자신이 더 늙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옷은 저쪽 방 한쪽에만 넣어주세요. 공간 좁아서요. 지은은 말순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평생 모은 옷들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었지만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들을 비닐봉지에 넣어 작은 방 한쪽 구석에 쌓아뒀습니다. 옷장 공간도 절반만 줬습니다. 제 옷이 많아서요라며 지은은 말순의 이불까지 비닐봉지에 넣어 옮겼습니다. 이 이불 좀 오래됐네요. 새 거 사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새 이불은 사주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얇은 이불 하나로 추운 밤을 견뎠습니다. 난방도 자신의 방에는 잘 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추위 잘 안 타시잖아요 라는 지은의 말에 말순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말순의 손에서 거품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침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정리해주세요. 끝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걸 애써 삼키며 말순은 그릇을 쌓았습니다. 그릇들이 싱크대에 높이 쌓였습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간식 먹고 설거지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말순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거품 세제에 손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우는 말없이 TV를 켜며 상황을 피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본 척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켜진 뉴스 소리가 셋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지은은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지우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집에 있지만 각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말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말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안일, 며느리와의 약속, 아들의 태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식탁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침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다이어트라니. 하지만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급하게 밥 한 그릇 먹고 회사로 갔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대부분 남았습니다. 말수는 그것들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운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말수는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부엌,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밖에서 사 먹겠다며 나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혼자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채워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손빨래도 했습니다. 지은의 속옷과 양말들을 일일이 손으로 빨았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빨아 널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빨래를 비쳤습니다. 빨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또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은이 좋아한다는 돈가스를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두드리고 빵가루를 묻히고 기름에 튀겼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샐러드도 준비했습니다. 밥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식탁에 차렸습니다. 지은과 지훈이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식탁을 보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오, 오늘 돈가스네요. 근데 어머니, 튀김은 칼로리가 높아서 다음부턴 구운 걸로 해주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말수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말순을 부르지도 않고 봉투를 하나 식탁에 던졌습니다. 봉투는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말순 앞에 멈췄습니다. 말순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지은이 말했습니다. 생활비요. 이걸로 시장 보시고 반찬 만드시고 하세요.
말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0만 원.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장 한 번 가면 다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돈 다시 좀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말수는 놀란 얼굴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번에 준 돈. 그것은 집 한 돈의 일부였습니다. 전세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줬던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 썼다는 건가?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말순은 앉아 있고 지은은 서 있어서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한 돈 아직 남아있죠? 우리 집 인테리어 하려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1,000만 원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00만 원. 그것은 큰 돈이었습니다. 말순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 팔아서 남은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인테리어라니. 집은 이미 깨끗했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왜 인테리어가 필요한가?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왜 해야 하는데? 어머니, 요즘 사람들 다 해요. 우리 집만 안 하면 창피하잖아요. 친구들 초대할 때 부끄럽고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피하다고. 친구들 초대할 때 부끄럽다고. 그런 이유로 1,000만 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그 돈은 내가 나중을 위해 남겨둔 돈이야. 병원비도 필요하고 만약의 경우도 있고.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잖아요. 병원비 걱정은 저희가 할게요. 그러니까 그 돈 좀 주세요.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일 셔틀로만 부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방도 작은 방을 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병원비를 책임진다고.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돈은 못 주겠구나.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집한 이유도 며느리가 혼자 힘들다며 울먹이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혼자 너무 힘들어요. 집도 좁고 돈도 없고.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같이 살아요. 제발이요. 그 눈물을 보고 말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눈물이 모두 계산된 움직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집도 원했고 돈도 원했고 집안일 할 사람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순을 불렀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모시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수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했고 슬펐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이용했습니다. 말수는 혼자였습니다. 말순이 작은 방에서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통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화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쇼핑 앱을 켜서 가구를 구경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진을 보았습니다.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 돈인데 우리가 쓰는 게 당연하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수를 하고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지은의 방도 청소했습니다. 지은은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은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은 책상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퍼가 열려 있었고 안에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중 하나에 부동산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에 손을 넣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상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서, 전세금 증액 계획서, 그리고 홀 시어머니 관리법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캡처까지 있었습니다.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홀 시어머니 관리법. 그것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캡처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홀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일단 같이 살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 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심심하실 테니 일거리를 주는 게 좋습니다. 돈은 조금씩 요구하세요. 한 번에 많이 요구하면 의심합니다. 생활비, 인테리어비, 경조사비 등으로 나눠서 요구하면 됩니다. 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글인가? 며느리가 이런 글을 참고했다는 건가? 말수는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가장 밑에서 집한 돈 추가 분할 요청 시어머니 설득 요령 메모가 나왔습니다.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1차 생활비 명목 500만 원 완료. 2차 인테리어비 명목 1,000만 원 진행 중. 3차 경조사비 명목 500만 원 대기. 설득 방법 눈물 작전. 동정심 유발. 손주 언급. 말수는 그 메모를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눈물도 가짜였고 같이 살자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그저 돈을 빼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말수는 손등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는데,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며느리에게 자신은 그저 돈줄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꺼내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서류들을 자신의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척 걸레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 방에서 뭐 하세요? 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 방이 좀 더러워서. 지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지퍼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니, 제 가방 뒤지신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방은 안 봤어. 청소만 했어.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서류 순서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말순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보셨어요? 안 봤다니까.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표정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나가주세요. 말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옷 속에 숨겨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부동산 상담 기록, 인터넷 캡처, 메모. 말수는 이것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찍어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말수는 서류들을 다시 지은의 방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지은이 의심할 것입니다. 그녀는 지은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재빨리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류들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그리고 재빨리 나왔습니다. 지은은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심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정체를 폭로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보여줘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밥, 국, 반찬들, 모든 것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순도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자, 먹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가 수저를 들려는 순간 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먹기 전에 볼 게 있어. 지훈과 지은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식탁 한가운데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부동산 기록, 메모, 인터넷 캡처 출력물들이었습니다. 말수는 아침에 편의점에 가서 출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프린트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홀 시어머니 관리법이라는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집한돈 추가 분할 요청 시어머니 설득 요령 메모였습니다. 1차, 2차, 3차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오해예요.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예요.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그냥 본 거를 왜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었어? 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는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500만 원. 이게 다 뭐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진짜야?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순은 가방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서. 큰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며느리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또 다른 내역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 말순이 허락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내가 허락한 적 없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통장 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훈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야? 내가 엄마 통장에서 돈을 뺀 거야?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순도 놀랐습니다. 지은은 이제 포기한 듯 자포자기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돈 많으니까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잖아. 왜 내가 욕먹어야 해? 우리도 힘들어요. 집도 좁고 돈도 없고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사과해. 왜 내가 사과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 엄마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간 게 잘못이 아니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그 눈물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며느리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식탁 위에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말순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한 일, 어머니의 표정,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손을 꽉 쥔 채 말순의 방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결국 그녀는 노크를 했습니다. 톡톡톡.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다시 노크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뭐야?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지은은 문틈 사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문틈 사이로 지은의 억눌린 숨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돈 없고 불안하고 신혼인데 집도 좁고 남편 월급도 적고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못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말수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어머님이 집도 파셨잖아요.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했어요. 저희도 어머님 모시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말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과 마주 섰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왔니? 아니면 돈 더 필요해서 왔니?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말수는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돈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눈물로 설득하려고 왔을지도 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지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그냥 그만 말하자. 너도 피곤할 거야. 지은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순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어요.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잘못 없어. 내 아내가 문제지.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난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나 나갈게.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엄마.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넌 내 인생 살아. 아내랑 잘 지내.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샜습니다. 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떠나야 한다고. 지우는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세면도구, 속옷, 약, 통장, 신분증. 중요한 것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은 곳에 숨겨뒀던 것이었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훈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그 캐리어는 뭐예요? 말수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나 커뮤니티 아파트 신청했어. 어제 연락 왔어. 오늘부터 들어갈 수 있대. 커뮤니티 아파트요? 그게 뭐예요? 노인들끼리 같이 사는 아파트야. 내 방 따로 있고, 밥도 같이 해 먹고,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서 살 거야.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때 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보고 얼굴이 급격히 굳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면 생활비랑 집 대출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순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서류, 개인 보호조치 신청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돈? 이제 못 쓰지. 개인 보호조치 신청했어. 내 허락 없이는 접근도 못해. 은행에서도 막아놨어. 지우는 멍하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개인 보호조치. 그것은 노인 학대나 금전 착취를 당할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신청했다는 것은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은 얼굴을 붉히며 말순에게 달려들듯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그 돈은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말순은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등골 빼먹는 사이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어. 집도 팔고 돈도 줬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이용했어. 집안일 셔틀로 부리고 돈만 뜯어내고 이제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지훈이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한테 잘 말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넌 이미 선택했어. 내 아내 편을 들었어.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어.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말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말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훈은 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지은은 거실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났고 돈도 막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녁 말수는 새로운 아파트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아파트는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창문도 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유리에 비쳐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말수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조용히 복도를 지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새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왔어요. 방은 어디예요?
305호요. 아, 그 방 좋아요. 햇빛 잘 들어오고 조용하고 잘 오셨어요. 말수는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진심 어린 환영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짐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305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아담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화장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도 컸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고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을 올렸습니다.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아들 지훈. 전화가 왔습니다. 말수는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말수는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저 지훈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제발이요. 말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었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가로등도 켜졌습니다. 밤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저녁 공기가 말순의 어깨 위로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말순은 그 공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공용 거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어머님, 이리 오세요. 같이 봐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순도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경쾌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요구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육말순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들이 하나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순도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방을 밝혔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들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집을 떠난 것, 새로운 곳에 온 것, 할머니들을 만난 것,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좋았습니다. 말수는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밝았습니다. 말수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공용 식당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다 같이 먹었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침대가 편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여기 괜찮죠? 네, 정말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들은 각자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산책을 나가고 어떤 분은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말순도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걸었습니다. 공원도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말수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착취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윤말순 어르신은 용기를 냈습니다. 개인 보호 조치를 신청하고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